한국은 현재 정전협정 상태인데요. 휴전이 잠시 중지된 것이죠. 그 기간이 이제 70년이 넘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상의 전쟁 상태인데 북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열어준다든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인지 군인지 어떻게 합니까? 일반 군이 북한 주민처럼 이 사복을 입고 오면은 그래서 우리 영토 안에 들어서 공단 안에 들어서 일한다. 그럼 이게 자칫하면 이게요 여적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전정 상태입니다. 정정상 그렇죠. 정정 상태에서 이게 중국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서로 투자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자칫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중국군이 만약에 사복 입고 이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거 막 몇십만 명씩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공단을 조성하는 황당한 상황인데요. 정전 협정을 없애거나 또 북한 땅을 우리 땅으로 주장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현행 헌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도 그런 주장을 한번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자칫하면 여적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과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를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 우리가 스스로 영토를 포기한다면 만약에 이론적으로 중국군이 북한에 어떤 정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들어와서 진주를 하더라도 고스란히 뺏기게 되는데요. 유엔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영토를 포기했으므로 정전협정이 없어졌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중국 땅이 완전히 중국 땅으로 사실상으로 흡수되는 중국의 이제 자치령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어떤 핵 같은 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협을 또 제기하고 없고 단독적으로 작전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국제법상 북한에 대해서 서로 유엔 가입국이란 말씀이죠. 서로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족은 같지만 전쟁을 한 적이 있으며 정전협정을 스스로 포기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 들어갔어요. 정전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유엔의 결의하에서 이것이 전쟁이 병사력이 파견되어서 물론 미군 주도였지만 16개국이 참가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유엔 결의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힘든 부분이에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북한 땅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전협정 상태에서는 우리가 북한 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네. 유엔의 결의가 있었고요. 유엔의 결의는 북한 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유엔 가입국으로 유엔 결의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북한 지역에 대해 법리상 아무런 장애 없이 대한민국의 주권, 헌법,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약을 해서 우리 영토를 공동 어록으로 그렇게 내어줬을 때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도 무력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북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한반도 NLL도 우리가 주장을 이렇게 하더라도 공동 오록을 갖다 스스로 포기를 하면 우리가 실효 지배를 그 휴전 협정 이후로 실효 지배를 NLL 그렇게 유엔군 사령관 마클랑크에 의해서 NLL이 되고 그다음에 실효 지배를 해가지고 북한 경비정이 들어올 때 격퇴하거나 북한 어선들이나 중국 어선들을 물리쳤던 부분이거든요. 실효 지배도 영토의 국제법상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헌법, 이런 영토 보존에 대한 이제 책무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맘대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 영토를 맘대로 들어오게 하거나 이랬을 때 상당한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네요. 네네. 북한의 어선은 북한 군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거, 이건 모장을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게 상당히 그건 뭐 중국 어선들도 만약에 이게 NLL을 무력화시켰을 때 마음대로 들어와서 조업을 해도 되고 여기다 그렇게 되다 보면 북한이 공해상에 막 공해라고 생각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막 미사일 속으로 우리나라 화물선이 드나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유업을 당하고 인질이 되는 거죠. 화물선이 북한이 쳐들어오진 않고 당신 우리 지금 미사일 훈련 중이다고 하면 한국에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비행기가 영종호대에 들어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 공동어로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영토를 NLL을 갖다가 무력화시켜 포기를 한다면 영토 보존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또는 대통령 임의로 우리가 가령 백령도를 갖다가 북한에 넘겨주는 그런 협정에 체결해야 돼. 그럼 범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범법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 NLL을 무력화시킨 것도 NLL도 해상 영토고 실효지배도 영토입니까? 영토. 헌법 개정을 하자고 어떤 국회의원이 주장을 했을 때 모르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우리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동조를 한다면 영토 보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주장을 했을 때 사실상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럼 헌법을 개정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헌법을 개정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NLL까지 같이 처리하는 거 아니겠죠. 영토를 그럼 사실상 포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전협정은 없었을 때 미국도 북한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사실상 이게 유엔의 결의하에서 들어가면 유엔의 인정 안에서 혹시라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유엔 결의는 그 당시 유엔 결의를 볼게요.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25 유엔결의 북한 인정 여부 6.25는 6.25 당시에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북지의 평화를 회복하기 유엔군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 편을 당연히 들고 있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무역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군사적인 훈련도 하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북한군 러시아 전쟁에 참여를 해서 병사력을 파견하고 있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여전히 6.25 때 싸웠던 6.25 때 중국군도 우리와 더불어 싸웠는데요. 조선족들도 거기 참여해서 전쟁을 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좀 세월이 흘러서 조선족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알면서도 모를 리가 있나요? 자기네 우리 국민이다. 우리 영토 안에서
조선족을 우리 국민이다, 중국 국민인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잡아가겠다, 공국으로 송환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아무런 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투표까지도 할 수 있고 외국인이 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존재하는데요. 지자체다 그러면 지자체, 우리가 세금을 내 갖고 재산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뭐 또 이렇게 숫자가 많이 이사를 왔다 그러면 세금도 내지도 않고 국민도로 등록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재산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이래라 저래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숫자를 많이 와가지고 그 나라 국민도 아니면서 거기서 지자체장을 뽑거나 그러면 사실상 걔네들의 영토로 이론적으로 만약 어떤 한 구에 이렇게 몇만 명 들어와가지고 투표해보면 중국 그쪽은 그쪽 영토 아닌가요? 사실상 아닙니까? 10만 명, 20만 명 정도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4억이 되니까 100만 명 파견하는 거 우스운데요. 그럼 서울시의 투표도 좌우하거나 대통령 투표에도 들어갈 수 있다면 외국인이 투표하는 부분이 지금은 지자체장 이 정도까지, 지자체 의원 이 정도에 그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라고, 국회의원까지도 마음대로 투표하거나 대통령까지도 투표한다면 200만 명도 파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왜 우리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죠?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까? 네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중국이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체제이고 북한과 같은 정치적인 견해 속에 군사적인 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전협정이 여전히 되고 있고 전쟁한 당사자라는 거죠. 정전협정은 중국군도 같이 체결을 했는데 그 협정에는 서명을 중국군도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중국적으로서 조선족도 그쪽에서 조선족이라고 해서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조선족이 언어를 만약에 익혀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언어를 익히지 않아도 샬라샬라 중국말을 하더라도 조선족이라고 규정하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정전협정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정전협정을 없애버리게 되면 북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항공기로 북한 지역에 지금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범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전협정이 없어진 후에는 북한 땅을 중국 땅을 통해서 마구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는 배를 통해서 북한 땅에 드나들거나 더 나아가서는 개성공단 열어줬듯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북한의 사람이 이쪽으로 마음대로 드나들고 이쪽의 사람이 북한을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잘하면 산업공단이 생겨서 정전협정이 무력화 됐을 때 산업공단이 생겨서 북한은 군의 모든 주민들이 북한 군의 통솔 아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인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 백망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전협정은 절대 없애서는 안 되겠다. 헌법 개정이 있어서 북한을 우리 땅으로 포기하지 못했을 때 유사시에 중국이 들어가서 북한을 사실상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